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포항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16강에 이어 8강전에서도 다시 한번 한일전을 치렀는데요. 이미 조별리그에서 만났었던 나고야를 상대로 3대 0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포항의 김기동 감독에겐 준비된 계획이 있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포항이 어떻게 나고야의 허점을 파고들었는지 김기동 감독이 준비한 필승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가동할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강현무 키퍼 대신 이준이 출전한 걸 제외하면 주전 선수들이 전부 나섰죠. 포항이 철저히 경기한 건 나고야의 측면 공격이었습니다.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나고야의 공격을 틀어막고자 했는데요. 먼저 나고야의 공격 작업 방식을 살펴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키모토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며 후방 4명이 이런 대형을 형성하죠. 그리고 풀백들은 높이 전진하며 전방에 넓게 벌려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중원을 거쳐가긴 쉽지 않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대신 나고야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뒤 이 위치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이에 대응하는 포항은 4-4-2의 대형으로 맞서는데요. 일단 전방에 2명이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앞선에서 적당히 견제만 해주는데 4명이 형성하는 나고야의 후방에서 공을 뺏어오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후 나고야는 측면을 통해 밀고 들어오는데요. 포항은 윙어들의 깊숙한 수비 가담으로 대응합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방향에 있는 윙어가 나고야의 풀백을 따라 내려오는데요.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 신광훈과 신진호까지 적극적으로 측면 수비를 도와주죠. 따라서 이렇게 측면에서 수적인 우위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 공격 숫자보다 많은 수비 숫자를 확보하고자 하죠. 이후 이 지역에서 강하게 압박하며 공을 탈취해냅니다. 측면이 막힌 나고야는 물론 중앙 공간도 활용하기 위해 애쓰는데요. 카키타니와 모리시타 등 나고야의 이선 선수들이 공을 받기 위해 포항의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포항은 이에 대해선 철저한 대인마크를 활용합니다. 리그에서도 전북을 상대로 효과를 봤던 수비 방식인데요. 센터백이 높은 위치까지 쫓아가면서 견제하고 상대 미드필더들이 쉽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만들죠. 볼이 쉽게 전진되지 않자 답답해진 나고야는 시비에르 초크까지 낮은 위치로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단 포항의 수비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 포항의 공격은 크게 2가지 형태였는데 우선 포항이 가장 잘하는 왼쪽 측면 공격을 활용합니다. 왼쪽에 많은 숫자를 확보한 뒤 상대 라인을 무너뜨려 빈 공간으로 침투를 노리는 방식이죠. 반대쪽에선 공격적인 맨투맨 수비를 펼치는 유타카를 역이용합니다. 팔라시오스를 향해 유타카의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그 뒷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활용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전반전엔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항의 승부수는 후반전에 나타나죠. 후반 들어 포항의 압박 라인은 확연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포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나고야가 기존의 형태로는 전방으로 공을 연결시키기 쉽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나고야의 풀백들도 공을 받으러 낮은 위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포항에게 2가지 이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자연스럽게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나고야가 공격 전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측면을 넓게 벌려주던 풀백들이 사라지면서 수비 라인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해졌죠. 나고야는 풀백들을 대신해 측면을 공략해줄 마에다 나오키, 소마 유키 등을 투입하며 윙플레이를 강화해보지만 포항이 이미 측면 공격에 대해선 아주 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테우스가 빠지면서 이 위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사라졌고 공수가 분리되며 공을 전개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후반 들어 나고야의 공격이 꽁꽁 묶인 반면 포항의 공격은 살아났는데요. 전반과 달리 포항의 미드필더 라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왼쪽 측면을 통한 공격이 계속되죠.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은 포항의 공격은 세트피스에서 임상엽의 선제골이 터진 이후엔 더 수월해졌습니다. 골이 필요한 나고야가 포항의 중원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포항은 고영준 대신 이수빈을 투입하며 변화를 줍니다. 이를 통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간 삼선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신진호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전진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죠.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나고야의 미드필더 뒤로 신진호에게 많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제공될 때 신진호는 단 한 번의 패스로 찬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선수죠. 추가골 역시 신진호에게 달려드는 수비 뒤로 이승모가 침투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임상엽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3대0의 스코어가 완성됐는데요. 후반전 포항이 9개의 슈팅을 때리는 동안 나고야는 단 1개의 유효 슈팅만을 기록했는데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진 김기동 감독의 선택은 완전히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포항은 16강에서 세레소 오사카를 잡은 데 이어 나고야까지 꺾으며 J리그 팀이 모두 탈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낸 팀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